2011년 1라운드 전체 8순위의 골든스테이트에 지명된 뒤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불리며 골스 왕조의 중심에 섰던 클레이 탐슨이 오늘로써 골든스테이트와의 13년 동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새벽 ESP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탐슨의 이적을 발표했고 그의 행선지는 가장 유력한 팀이었던 댈러스였습니다. 클레이 탐슨의 이적은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탐슨이 3년 50밀의 조건으로 댈러스에 합류하는 대신 골든스테이트는 트레이드 익셉션과 2라운드 픽 2장을 그리고 삼각딜에 합류한 샬럿은 댈러스에게서 조시 그린을 얻었습니다. 클레이 탐슨과 골든스테이트의 이별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그와 원래부터 링크가 있던 올랜도 매직을 포함하여 댈러스와 레이커스는 물론 클리퍼스까지 루머가 떠올랐고 이들 중 가장 유력했던 팀은 댈러스와 레이커스였습니다. 특히 르브론 제임스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클레이 탐슨에게 연락하여 직접 리크루팅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르브론은 로스터 보강을 위해 페이컷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고 탐슨 또한 레이커스 행에 강한 흥미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르브론과 탐슨이 말년에 한솥밥을 먹는 그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탐슨의 최종 선택은 레이커스가 아닌 댈러스였습니다. 그가 댈러스를 결정한 이후로 더 많은 우승 기회와 jut세를 거론했는데요. 댈러스가 이미 파이널에 올랐던 게 어필이 된 것으로 보이며 레이커스가 현재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이 없는 점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카이리 어빙기 탐슨을 리크루팅한 점인데요. 현재 레이커스가 4년 80밀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볼 때 클레이 탐슨은 르브론보다 어빙에게 설득당한 것 같네요. 한편 골든스테이트는 폴과 탐슨을 동시에 내보내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유망주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나 했지만 라우리 마카넨과 잭 라빈 등 2옵션이 가능한 선수들과 링크가 걸려있기에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컨셉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클레이 탐슨과 골든스테이트의 결별은 어느 정도 예정되었는데요.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 해였던 탐슨은 구단과 재계약 협상에 들어갔으나 시즌 초부터 연장 조건에 이견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시즌 종료 후 FA 시장에 나갈 것이란 예측이 매우 지배적이었죠. 물론 탐슨은 골든스테이트에 남고 싶다 밝히기도 했고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 또한 재계약을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구단은 탐슨에게 2년 48밀을 제안했다는데요. 하지만 탐슨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닥쳤고 막상 시즌이 들어가자 그는 기복 있는 플레이를 노출하며 신인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놓지 않던 선발 자리를 뺏기고 맙니다. 그만큼 팬들의 탐슨에 대한 여론은 나쁜 쪽으로 흘러갔고 일부 팬들은 탐슨이 48밀 제안을 거절한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죠. Have you heard people say that, or No, I don't care what people say. Like, they don't do what we do. They can't do what they do. And I've missed a few box outs though, but more importantly, I realize I'm going to play a ton of minutes, so you just got to let the ego go when you think of coming off the bench. And 한때 벤치행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줬던 탐슨은 막상 주전에서 강등되자 그나마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들쭉날쭉한 경기력은 시즌 내내 지속되었고 탐슨은 팀의 운명이 걸려있던 킹스와의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야투 10개를 모두 놓치며 0득점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클레이 탐슨의 골스 소속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고만 클레이 탐슨을 골스 왕조의 주역이었던 이유만으로 재계약하기 명분이 떨어졌고 I could never see myself, not with those two guys. It's, we've experienced so much together, and I know they want to win. I know I want to win. And 컷탐글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스테픈 커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경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구단을 언팔로우함과 동시에 관련 게시물들마저 모두 지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마지막 경기를 완전히 망치면서 민심이 좋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서운하다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는 탐슨과 골든스테이트의 협상이 어렵다는 증거였고 이때부터 탐슨과 타구단들의 링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거론된 구단은 올랜도 매직이었습니다. 마침 리그에서 가장 3점 생산력이 부족한 올랜도 입장에서 탐슨의 전성기 대비 떨어진 수비를 다른 동료들이 메워주면서 아직은 건재한 그의 외곽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다만 올랜도는 탐슨에게 2년 이상의 계약은 주지 않겠다는 태도였고 이는 장기 계약을 바라던 탐슨에겐 탐탁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도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클레이 탐슨에게 2년 계약만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탐슨이 매우 좌절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볼 때 구단이 그리 진지하게 탐슨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탐슨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골든스테이트와 클레이 탐슨의 관계는 최악으로 향해 버렸죠. 실제로 트레이드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탐슨은 잔류도 생각했고 이미 많은 돈을 벌었기에 금액이 최우선 목적은 아니었으나 구단의 협상 태도를 보고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올랜도에서도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받지 못한 탐슨은 결과적으론 골든스테이트가 1년 전에 제시했던 2년 48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으로 댈러스에 합류했습니다. 이 정도면 골스는 한창 낮은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닌가 추측되네요. 그렇다면 댈러스에서의 클레이 탐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댈러스가 3옵션으로 기대했던 하더웨이 주니어를 보낸 상황에 클레이 탐슨에게 기대하는 건 최소 지난 시즌 정도의 모습일 겁니다. 기복과 저효율 논란 속에 한때 벤치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긴 했으나 여전히 그는 3점 성공 개수에서 리그 4위를 차지했을 만큼 적어도 볼륨 면에선 아직 믿을 수 있는 3점 슈터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경기당 3점 시도수에서 리그 2위에 오를 정도로 돈치치에서 파생되는 외곽 공격 비중이 대단히 높은 댈러스에게 클레이 탐슨의 영입은 적어도 하더웨이 주니어보단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관건은 돈치치가 볼을 잡고 있는 시간이긴 댈러스 특성상 코너에서의 3점 성공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탐슨의 오른쪽 코너 3점 성공률이 5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왼쪽에선 30%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동선 세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 소유가 적고 3옵션 정도의 야투 시도를 할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공격에서 탐슨이 해를 끼칠 우려는 적은 편인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역시 그의 부쩍 떨어진 수비력입니다. 원래 탐슨의 포지션을 고려하면 상대 포워드를 막아야겠지만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있는 댈러스 로스터 구성상 탐슨이 상대 가드진을 막아줘야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이미 노세화로 가로 수비가 크게 떨어진 점을 생각할 때 댈러스의 부실한 수비를 공격력이 메워줄지가 포인트입니다. 댈러스의 후반기 반등 요인이 강해진 수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이슨 키드 감독이 탐슨 영입을 마냥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나마 댈러스에게 다행인 건 데릭 존스 주니어를 놓치긴 했으나 나지마샤를 영입하며 수비 부재를 어느 정도 보강한 것이죠. 여기에 아직 섣부른 이야기이긴 하나 클레이 탐슨의 최근 3년간 중요 경기에서의 성적이 부진한 점도 변수인데요. 우승에 가려졌을 뿐 2022 파이널 당시에도 6경기에서 야투 35%, 3점 성공률 35%를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라고 하긴 다소 애매했고 2승 4패로 탈락했던 2023년 레이커스와의 2라운드에서도 클레이 탐슨의 야투율은 겨우 34%에 불과했죠. 특히 팀의 시즌아웃이 확정된 6차전에서는 야투 19개를 던지고도 겨우 3개만을 성공시키며 패배 원흉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이 시리즈에서 가장 욕을 먹은 선수는 시즌 내내 욕바지 역할을 맡았던 조던 풀이긴 했으나 클레이 탐슨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은 앞서 말했듯이 충격의 0득점을 기록하며 본인 손으로 팀을 탈락시킵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다 보니 댈러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경우 또다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더 이상 댈러스의 목표가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골든스테이트의 상징이었던 컷함근은 해체되었고 탐슨의 이적은 리그를 풍미했던 골스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느낌입니다. 2022년 오랜 부상에서 복귀할 때만 해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나 비록 이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잡음이 있던 건 사실이나 클레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왕조의 주역 중 한 명이자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텐데요. 리그를 대표했던 원클럽맨이 사라지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그가 체이스 센터에 돌아올 경우 엄청난 환영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탐슨 농구 인생의 제2막이 제대로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